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내가 매일 겪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타인에게 상당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하는 소소한 일상의 생활을 바탕으로 내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컨셉으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한때 어린이집 운영까지 한 베테랑이지만은 이제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어린이집을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경험과 연륜에 새삼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예로 어린이집을 다녀온 우리 아이가 주먹을 쥔 두 손을 콩콩 부딪히면서 자꾸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응응 하면서 자꾸 저보고 무언가를 요구를 하길래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알았지 못하자 마침내 우리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우리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바로 해답을 찾아내신 거죠. 저건 통통통이라는 노래를 해달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의 어설픈 손짓을 겨우겨우 넘겨짚으며 곰 3마리나 나비야 같은 동요를 불러줬는데 아무리 제가 맞춰봐도 잘 안 되는 동요가 많더군요. 우리가 익히 배웠던 전통적인 동요 말고도 새로운 동요가 그 사이에 수많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손짓 하나 보고 바로바로 그러한 새로운 동요를 알아내시고 불러주시는 어머니의 내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생각한 창직이 바로 영유아 율동 전문가였습니다. 손으로 하는 유희나 또 율동 교육은 대개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대상을 학부모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엄마나 아빠, 또 어린 자녀와 놀아주고 싶지만은 율동이나 손유희를 잘 모르는 아빠, 조부모, 또 베이비시터, 다문화 가정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게 되겠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해볼 만한 바로 잡크래프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도 좋고 또 동네에서 엄마들을 모아 홈클래스로 시작해도 좋겠죠. 물론 그러자면은 현재 일을 계속해오는 사이에 무질서하게 쌓여온 그동안의 질적, 양적 경험들을 언제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콘텐츠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로그 마켓을 비롯한 SNS 마켓, 또 플리마켓 등은 주부들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입니다.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도매 시장인 동대문 시장에 가야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처음 방문하는 새내기 사장님은 동대문 시장의 그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좌충우돌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 친구는 동대문 밤시장의 도매가게에서 상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큰손이 된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또 유명 쇼핑몰의 CEO, 또 모델들의 뒷이야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거래되는 현실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두려움. 저는 제 친구에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예비 창업주부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말이 강연이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물건을 떼어오는 노하우부터 동대문 시장에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살아있는 현장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사 입는 옷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보통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숨은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기는 많지만은 이러한 초짜 중개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는 참 감감할 것입니다. 예비 공인중개사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는 교재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사례일 것입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중개 매물들을 어떤 경로로 얻게 되는지, 또 집주인과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하루에 몇 건의 매물을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지, 또 첫 매물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는지, 다른 부동산과의 어떤 중복 매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아 보세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뻔한 일들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콘텐츠 제작자인 친절한 혜강 씨도 회사 업무인 PPT를 제작하다가 PPT 템플릿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작은 행동이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위한 첫 삽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PPT를 다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PPT 전문가로 강의와 인터넷 방송 또 책으로 대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재료로 창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창직 아이디어들이 지난날의 기록에서 힌트를 얻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만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